자, 코스피 200 내 시총 30% 첫 돌파. 네, 삼성전자 30% 캡룰 적용되나. 자, 일단 캡룰 관련된 얘기 먼저 좀 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 뭐 시장에서는 요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좀 갇히는 거 아니냐, 이제 올라가는 게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결국 뭐 삼성전자 쪽을 비중을 조금씩 그럼 또 빼서 이게 또 삼성그룹주가 됐든 뭐 업종 대표주가 됐든 이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캡룰 관련된 얘기부터 좀 정리를 잠깐 해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동근 파트너께서 저녁 방송은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자, 캡룰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공개 방송에서 몇 번씩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캡룰에 대해서. 이 캡룰이 뭐냐면은요. 예, 펀드에서 이제 한 종목의 편입 비중이 3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30%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12월 말부로 해서 만약에 이제 35%다라고 삼성전자가 35%다라고 하면은 그 초과되는 5%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산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산된 만큼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퍼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200 전체 거래소 기준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20%, 코스피 200 기준에서 보면 한 25%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지금 뭐 30%가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캡룰에 적용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유동 시가 총액,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는 삼성전자의 전체 시가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유동 시가총액, 그러니까 유동 주식 수에 대한 유동 시가총액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자사주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운용되지 않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분은 제외하고 난 시가총액의 비중이 30%를 넘어갔는가, 요게 되는데, 지난 10월 16일 날 삼성전자가 57,700원이 갔을 때, 그때 유동 시가총액 비중을 해서 30.16%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7,700원 이상권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30% 이상권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종목이 편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 봐가지고 만약에 유동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30%가 초과된다라고 하면 12월 달 정도 돼서 매물화될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거래소 쪽에서 이제 밝히는 내용들이고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5월 16일 57,700원 기준에서 그 기준 밑으로 가면은 30%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은 3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얘기를 이 캡룰 관련된 얘기는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뭐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간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있고요, 또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상장 기업들 다 모아놓은 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라면, 이 코스피를 대표하는 지수, 바로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200개만 따로 모아서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입니다. 대표 기업들의 합. 대표 지수입니다 하고 하나의 벤치마크 지수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거를 갖다가 따라서 사고 파는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와 연계돼서 움직이는 뭐 ETF를 포함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코스피 200 안에서 삼성전자 어떤 특정 종목이 비중을 30%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가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야 뭐 넘어가든 말든 내가 사고 팔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자, 문제는 어쨌든 간에 코스피 200 기준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코스피 200과 연동되는 파생 상품들까지 다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200 내 시가총액이 30%를 넘어서게 되면 일정 부분 일단 코스피 200과 연동되는 펀드라든가 또 인덱스 펀드나 아니 파생 상품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물량 추례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근데 워낙 삼성전자 전망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어찌 본다면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이 자꾸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일부 팔아서 또 딴 걸로 좀 옮겨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혜주 찾기에 또 시장에서는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쪽은 반도체 업황을 워낙 좋게 본다면 차라리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로 옮겨 탄다든가 또는 어차피 뭐 삼성그룹주니까 삼성그룹주 펀드로 또 돈이 좀 이동되지 않겠느냐.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종 대표주 전반에 좀 이동되는 양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공교롭게도 삼성그룹주 전반이 요즘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는 게 조금 뭐 벌써 삼성그룹주 쪽으로 좀 이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우리 김동엽 파트너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더 관심 둘 만한 종목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오늘 30% 캡룰 얘기가 네. 주말부터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방금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게 9월에서 11월 말까지의 3개월 정도의 수치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에는 30% 정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11월 달 사이에 굉장히 높은 수치, 지금 현재 30.15, 16 정도 지금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시면은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구성에 보시면 그 비율이 맨날 네. 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더 현격하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9월달, 10월달 것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30% 약간 밑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2월달에 그렇게 뭐 제한적으로 물량이 풀리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의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차별적으로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피 시장보다 좀 우월적인 상승을 계속한다라는 게 내년 봄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이번 분기에는 넘어가더라도 다음 분기 정도 이후에는 이 캡룰의 그 영향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이라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삼성그룹 내에 어떤 유사 업종이라든가 유사 기업 쪽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의 뭐 절대적인 비중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의 절대적인 비중을 감안해 보면 뭐 사실 대체안을 찾기 굉장히 어렵죠. 네. 삼성전자와 유사 기업이 사실 없어요. 뭐 삼성그룹 외에서 찾아봐도 LG전자를 찾기에는 반도체 이런 거에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하이닉스를 하다 보더라도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동일한 기업으로 찾기가 어려우나 이제 지금 한창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그룹주 내에서 한 2등, 3등권에 있는 기업들이 요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약간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금 삼성전자 오늘자 기준 시가총액이 300조를 조금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6조 정도 된 걸로 제가 살짝 본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뭐 지금 가격 한 5만 원대 위에 있으면 한 300조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추 300조면은 지금 코스피 200 시가총액이 한 1,200조 정도 되니까 이미 한 300조면 30%는 넘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어쨌든 간에 요 분위기 때문에 뭐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 좀 가는 분위기가 된다면 뭐 꼭 30% 룰에 걸린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가겠지만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뭐 ETF라든가 또는 관련된 뭐 펀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더 사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쪽에서 조금 남는 만큼 좀 팔아서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 이러면 좀 대체적으로서 뭔가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앞서 김동엽 파트너께서는 요즘 그래서 삼성그룹주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어쨌든 딱히 맞는 종목은 없지만 그 안에서 한번 좀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는데요. 종목으로 잠시 후에 종목 얘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자, 관련된 부분들 자, 조일교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오늘 제가 기분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와원에서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토론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이게 30%가 넘어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네. 기존의 보유분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이제 이번에 금융위 3월 10일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유동 시가총액 비율로 30%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코스피 200의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갔으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가도 사실은 그런 비중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가고 다른 종목들이 못 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논리가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대체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있어버리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유동 시가총액 비율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도 좀 상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시장을 딱 박스권에 묶어놓고 오히려 코스피 200 종목 내외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앞만 찾아봐도 없나요?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크게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트래킹 에러라고 이런 데 보통 차익 거래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막힐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그 법을 만드는지 되게 짜증나죠. 왜냐하면 은행에 이상한 상품 팔아갖고 70% 정도 손해가 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한 종목에 과도하게 몰리면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걸 좀 해놓으면 지금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삼성전자라도 안 받쳐주면 우리 시장 체감 지수가 좋을까요? 쓸데없는 거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로 잡을 수 있겠지만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고 종목별 장세가 더 강화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30% 캡률이 됐든 20% 캡률이 됐든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삼성전자는 올라갈 것이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올해보다 삼성전자 내년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보다 내년 완화되면서 삼성전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내년에 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올해보다 내년 더 오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코스피 지수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도 더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 200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바스켓을 그래도 적당하게 짜준 건데 한 종목이 비중이 30% 넘어가게 되면 자, 이러면은 이거 코스피 200으로서의 좀 의미가 대표 기업이라 대표 지수라 부르기는 좀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일단은 30%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룰을 하나 만든 거고요. 자, 지금 당장 올해 연내 적용될지는 사항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단적으로 ETF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코덱스 200이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ETF 매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중요한 건 이 ETF는 무조건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 200 내에 앞으로 삼성전자 30%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이 돼버리면 코스피 200 구성 자체가 삼성전자는 30%대에서 멈추고 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수로 반영이 안 돼 버리니까 이러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보다는 조정 자체를 나머지 종목으로 좀 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수혜주는 없을까 찾아보는 작업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삼성그룹주 수급이 실제로 기관들이 관련된 부분 때문일까요? 삼성전자는 좀 팔면서도 오히려 삼성그룹주 쪽으로는 돈이 좀 이동하는 게 최근에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관심 종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당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수익률만 하는 내야지하고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네. 삼성전자를 그럼 조금씩 팔아서 딴 걸 좀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ETF하고 이렇게 뭔가 네. 카피해서 움직이는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삼성그룹 좀 괜찮게 보는 쪽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요새 좀 들어오면서 바닥권 탈피하는 것도 있고 추세상으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코어가 되는 종목들은 우리 훌륭하신 파트너님께서도 언급을 주실 거기 때문에 약간 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삼성 SDI라는 종목 네. 바닥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까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매출 구성의 한 70% 정도가 그 전지 부분이거든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 요새 이슈가 굉장히 많죠. 특히나 부정적인 이슈로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관련해서 매출단 대비해서 손익 같은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안 좋았지만 일주일 전에 발표됐던 LG화학의 예를 보면은 다 안 좋았지만 2차 전지 부분만 또 깜짝 실적으로 흑자 전환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의 어떤 주력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 쪽에서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적어도 손익분기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쪽 특히 ESS 쪽이라고 하는 부분에 화재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얼마 전에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특수 소화 시스템을 구비를 해가지고 이 화재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삼성 SDI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삼성 SDI 향으로 만들어지는 ESS 쪽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그런 이슈는 좀 잦아들지 않겠는가 하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이슈를 머금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뭐 잘 아시는 대로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 호조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기운을 받아 가지고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 쪽에 강세가 좀 전반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완성 업체 중에 가장 조금 처져 있긴 하지만 그 이슈에서도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 SDI 위치가 조금은 위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근접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삼성 SDI가 최근에 뭐 캡룰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어떤 대체조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실질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그룹주 흐름이 좀 양호하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을 약간 뭐 관련된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이왕이면 IT 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삼성전기와 SDI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SDI는 워낙 뭐 배터리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조금 실망감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지난주 후반부터 힘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뭐 삼성전기, 삼성 SDI, IT 쪽에 두 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분 관련해서 본다면 결국 뭐 삼성물산 얘기도 들 수가 있겠고. 서비스 업종 내에서 SDS, 그다음에 뭐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어쨌든 이들 기업들 최근에 수급이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졸교 파트너의 관심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 전혀 없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있는데 그 이거는 사실은 캡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주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코스피 200 종목의 유망 업종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장세에서는 특히 종목 장세에서는 그게 맞는데 네. 굳이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우리가 찾자고 얘기한다면 저는 삼성 SDS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삼성전자 분할하면 되죠. 그러니까 액분도 했는데 뭐 분할도 왜 못합니까? 근데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지배구조,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딱 얘기할 때 뭐 이건희 회장이 뭐 사망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낼 게 없어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SDI 지분을 팔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삼성물산하고 지금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막 불투명하고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삼성 SDS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성전자에 보면 헬스케어 쪽이 있고 IT 쪽이 있는데 이걸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액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 분리하고 사업회사 내에서 IT하고 헬스케어 분리하고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또 헬스케어 다 묶고 사업 이제 IT 쪽은 SDS하고 이렇게 합병시켜버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캡롤 관련해서 삼성그룹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삼성그룹 내에서 찾는다 그러면 삼성 SDS가 가장 눈여겨보이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도 있죠. 인공지능도 있죠. 미래산업이 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업 부분에서 IT 쪽으로 넣기 가장 좋죠. 그래서 삼성 SDS를 얘기하고 근본적으로는 다른 업종 봐야 된다.
이게 제 네. 의견입니다. 자, 삼성 SDS, 어쨌든 뭐 상장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익이 줄어든 적은 없죠. 매년 한 15% 정도 꾸역꾸역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사상 최고 실적 예고된 상태입니다. 워낙 이제 주가가 좀 밸류가 뭐 20배가 넘는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수급이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의 관심 종목 들어봅니다. 삼성그룹전에서 혹시 요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 없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 경기밖에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30% 캡룰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안 그러면은 같이 가자, 이런 개념인 것 네. 같아요. 이게 지금 금융위 쪽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성전자 잘 나가면 삼성전자 100% 채워도 되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지수의 왜곡 현상이 나온다, 이런 관점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업종 대표주 쪽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하면은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섹터들이 갈 가능성, 수급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50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추정하는 펀드가 한 2개 정도밖에 되질 않고 나머지 전부 코스피 200에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30% 넘는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분이 사실 뭐 0.5% 1% 정도만 돼도 자산운용사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지 모르니까 상당히 이제 기준이 좀 모호해지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한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네.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이제 삼성그룹주 내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4차 산업에 대한 수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휴대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트리플 카메라 이상으로 전부 다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시장에 많이 이제 우리가 눈에 띌 것 같은데, 자동차 전장용 MLCC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한 1,800억대 나왔는데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내년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빈자리를 아마 삼성전기가 그래도 조금 메꿔주지 않을까. 같은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최선호주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기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불과 2달 전에 8만 원대 있던 삼성전기 최근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기의 상승 원인은 뭐 일단 겉으로는 MLCC 업황 호조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수급 쪽으로는 기관들이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분위기고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캡슐 관련된 얘기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나마 삼성그룹주 안에서 삼성전자랑 가장 좀 닮은 꼴을 찾는다면 전기다 보니까 전기 쪽으로 일단 기관들 매수가 좀 일부 이동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캡룰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스피를 다 모아놓은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한 200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니까 요걸 갖고 이제 투자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하고 제시를 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수인데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뭐 한 코스피 200 내 90%가 돼버린다. 이러면 사실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 주가랑 벤치마크가 돼버리는 거니까 사실 코스피 200을 제시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적어도 뭐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가지만 코스피 200 지수만큼은 삼성전자 30% 넘는 부분은 안 쳐줄 거예요라는 룰을 만들었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간다든가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대신에 다른 쪽에서 뭐 반사이익, 뭐 업종별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